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총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의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87명 중 186명이 찬성했는데 반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습니다. 국민 혈세로 나라 빛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률로 행정부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도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 분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막대한 나라빚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3조 민생 파탄금 미래세대 빚을 거부합니다. 지난 18일 행안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민생회복 지원금은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는 나날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끊임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국회에서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논하며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현금 25만 원에 혹할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잠깐 기분만 좋은 기분소득을 향한 실험을 중단하십시오. 저희 미래세대는 13조 민생 파탄금을 반대하겠습니다. 반대 50일, 찬성 41%에 찬성 43%의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분들께서 간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실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재난지원금 변형에 불과합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현금 살포를 진행했지만 소비 증대 효과는 0.2에서 3배 정도로 나타나 내수 증진이라는 단기적 목적마저 실패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아닌 저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용기간을 정해 강제로 소비하게끔 만든 것이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허나 진짜 문제는 100% 소비율이 아닌 현금 살포로 인한 물가 인상입니다. 본질을 파악 못하니 정책 수정은 열심히 하지만 실패를 반복합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수없이 고쳤지만 집값을 더욱 폭등시켰던 지난날의 정책적 과오에서 전혀 진일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경제 진단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여러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케 하자는 것. 이렇게 하면 소비가 진작되고 매출이 늘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된다. 세수도 늘어나 결과적으로 25만 원을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돌아온다. 박찬대 의원님, 현금 살포가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되어 돌아오는 게 사실입니까?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당장 전 국민에게 10억이라도 지급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진정 민생 회복에 맞닿은 길 아닙니까?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입니다. 우리 받아본 기억이 있어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무려 15조 원의 재원이 듭니다.
이게 추경해야만 가능한 금액이에요. 예. 이게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물가가 걱정인데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면서 서민들이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의 고통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재원도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추경 편성 요건이 될까? 안 됩니다. 추경 편성 요건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전쟁이 발발하거나 대량 실업이 발생하거나 팬데믹과 같은 재난, 남북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이미 코로나 거치면서 국가 채무가 우리 경제, 우리 국가 채무가 지금 GDP의 50%를 넘어서서 한 사람이,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될 빚이, 나라 빚이 1년 전보다 100만 원 늘었습니다. 예. 2,2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거 누가 갚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 후손이 갚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것 같아요. 밀어붙일 것 같아요. 예. 밀어붙인다면 전 국민 보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정말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25만 원이 아니에요. 더 증액해도 돼요. 보편적이 아니라 이게 좀 선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중위소득 밑으로 한 30% 정도 가구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게 낫다. 맞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이 25만 원 필요 없거든요. 예. 금사과 때문에 정말로 농산물 가격 치솟으면서 2달 연속 물가가 3%대입니다. 여기다 중동전이 화학고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고유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3고가 한국 경제를 덮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중에다가 15조 원을 풀게 되면 불난집에 휘발유 뿌리는 격입니다. 아니 대파 875원짜리 들고서 선거 얘기했잖아요. 예. 물가 잡겠다고.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오히려 물가를 자극해서 서민들의 고금리, 고물가 부담을 더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고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긴다면 역사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다시 한번 제기해보시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쪽방촌에서 너무 어려운 분들, 노인분들, 정말 장사 안 돼서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정말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스위스에서 10여 년 전에 투표가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0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0명 중에 7명이 반대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는데 나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반대했을까요? 결국 이유냐? 이게 지금 이 저돈 다 마찬가지로 이 복지제도를 줄이지 않으면 다른 복지제도를 줄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 예.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도 해서 안 됐던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현재 복지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바로 10년 이내 국가 채무는 2배로 불어납니다. 이게 다 이제 이 지금 미래 세대 부담이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보면서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 바라는데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 내온 이 선거 공약이 몇 가지냐? 2,200여 가지예요. 예. 이 소요 예산만 554조 원입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이 600조 아닙니까? 600조, 90% 쏟아부어야 돼요. 예. 이게 지난해도 지금 경기 침체로 세수가 부족했거든요.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작가분이 이 얘기 써놨어요. 본인들 세비 셀프로 올릴 생각 마시고 저 돈 다 어디서 날지 계산해서 유권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니들 돈이냐고 왜 니들이 주는 것 마냥 지랄들을 하는 건데. 코로나 때 받아봤는데 지금 왜 경제가 이 지랄이냐고. 니들이 잘 살 수 있다며 니들이 지난 5년간 한 짓거리들을 봐. 어처구니 없게 그 병신 같은 짓을 또 한다고? 니들 돈으로 주면 받을게. 외국인한테도 25만 원 주는 거였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그래도 나중에 세금 낼 거 부담스러워서 주지 말라고 그러는 판국이었잖아요. 세상에 지원금 지급 대상이 외국인 영주권자까지였다는 게 들통났습니다. 이건 뭐 석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수작이었네요. 외국인 영주권 취득한 국적을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인 거 세상 천지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지급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도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에선 중국인들도 투표하러 만든 거 누구였죠? 그거 그대로 활용해서 돈까지 주면서 표를 모으겠다는 속셈이었네요. 기존에 말하던 소요 예산도 13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늘어난 게 외국인들까지 주려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대한민국을 아예 팔아 없앨 생각인가 보네요.